그러면 이제 스위칭 레귤레이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하고 다음 페이지는 같은 조건에서 배터리 전압을 인가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출력 전압을 이제 봤을 때 LDO를 썼을 때와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썼을 때 얼마만큼의 전력 손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한 표가 되겠는데요. 빨간색 보시면 전압이 되겠고요. 밑에 초록색이 VLDO의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오렌지색이 전부 wasted power라고 써 있는데 전력 손실을 열이죠. 열 손실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 손실이 되겠습니다. 스위칭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에 그러한 열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LDO를 썼을 때보다 뭐 90% 가까이 변환 효율이 좋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그런 도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리링크를 가시면은 저희 DC-DC 컨버터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제품 라인업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5.5V, 6V, 17V, 75V, 멀티플 아웃풋에 관한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벅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라인업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뭐 부스트 레귤레이터, 뭐 차지 펌프 이런 굉장히 많은 제품이 있으니까 트레이닝 후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트리링크 다운 받으신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아웃풋 전류, 출력 전류별로 이제 어떤 제품이 쭉쭉 있나 이렇게 나타낸 제품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MCP1602를 보시면 옆에 보시는 보드는 실제로 그 주문을 하시면 받을 수 있는 보드게 이 메인 레퍼런스 보드로서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찾으실 수도 있고요. 그 아웃풋 커런트 같은 경우에는 500mA까지 커버가 가능하고 퀴센트 커런트 아까 말씀드렸죠? 45마이크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스탠바이 커런트 이게 셧다운 커런트라고 봐도 되거든요. 0.1 마이크로 암페어가 있고요. 그리고 2MHz에서 기본적인 스위칭 프리퀀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굉장히 메가헤르츠는 큰 스위칭이죠. 따라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인덕터의 사이즈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드밴티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FM과 PWM 그 방식에 대해서 있는데 오토 트랜지션이라는 말과 함께 다음 페이지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SOP 그 8핀짜리 패키지로 받으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고 이제 3x3mm 굉장히 DFM 패키지죠. 이런 굉장히 작은 패키지도 가능합니다. 파워건 인디케이터도 나오고 쭉 위에 보시면 이제 싱크로노스 벅 컨버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싱크로노스라는 말을 한국말로 하면은 동기라는 말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동기 그리고 스텝 다운 컨버터라고 하면 되는데 싱크로노스라는 말은 이제 벅 컨버터를 보시면 이제 그 다이오드가 이제 있는데 이 다이오드라는 그 디바이스는 태생적으로 굉장히 열 손실이 많은 그런 디바이스 때문에 이것을 모스펫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 왜냐하면 모스펫 속에서도 이제 내장 다이오드가 있고 RDS 온이라는 가장 그 모스펫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파라메터, 그러니까 작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전류가 통하면은 기본적으로 쓰는 다이오드보다는 훨씬 로스가 작을 것이다. P는 VI라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싱크로노스 벅 컨버터를 쓰게 되면은 기본적인 벅 컨버터를 쓰는 것보다 효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모스펫을 쓰려면 드라이버 단위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조금 복잡해지고 그 설계 비용이 좀 올라간다는 그런 디메리트가 있는데 뭐 여러분께서 전원 설계하실 때 뭐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돈은 상관없다. 이러신 분들은 싱크로노스 벅 컨버터를 사용하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예. 그러면 PWM하고 PFM 방식에 대해서 설명인데요. PWM 같은 경우는 Pulse Width Modulation이라고 하는 그 영어죠. 그 앞단을 짜서 PWM이라 그러고 굉장히 유명한 그 고전적인 그런 드라이빙 방식이죠. 펄스 폭을 변조한다라는 말인데 그 왼쪽 보시면은 이제 그 소스 볼티지가 있고 뭐 예를 들어 배터리라고 합시다. 그 DC 배터리가 있고요. 가운데 이제 스위칭이 있고요. 로드를 걸어주면은 전류가 흘러서 그 로드 측에 전압이 생성되더라
하는 굉장히 이게 기본적인 도식입니다. 그 듀티 사이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전압을 이제 듀티 사이클을 조절하면서 이제 우리 출력 전압을 얻는다 말씀드렸죠. 듀티라는 경우에는 이제 스위칭을 온 했을 경우의 시간이 이 전체 시간에 비해서 얼만큼이냐 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 듀티 사이클입니다. 그 보시면은 T분의 T 온이라고 써 있죠. 옆에 그래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주기당 T라고 하고 그 오렌지 색깔로 나와 있는 직사각형 그에 대한 이제 시간을 T 온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T분의 T 온 하면은 전체 그 시간 중에 이 스위칭 시간만 따로 이제 얼마큼인지 알게 되는데 이 비율을 듀티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알기가 쉽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아웃풋 전압은 물론 에버리지입니다. 아웃풋 전압은 그 듀티 사이클 곱하기 vs 인풋 전압 혹은 듀티 사이클은 인풋분의 아웃풋 전압 이렇게 하시면 듀티가 나와요. 물론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거기에 이제 스위칭이 들어가고 이제 효율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표식보다는 듀티가 좀 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좀 더 작아지고 그런 설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설계를 하지 않고 대충 개념적으로만 이제 듀티 스타일 알고 싶은 분들은 해당 휴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스위칭 방식으로는 하면은 어떻게 V 아웃, 그러니까 아웃풋 전압, 출력 전압이 결정되느냐 보시면 이제 옆에 오른쪽 보시면은 우측 Y축에 VO, VS, VO 에버리지가 써 있는데 그 X축은 T 시간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 시간 동안 스위칭을 온 했더니 이게 아웃풋은 VS 즉 출력하고 입력이 같아지더라. 하지만 스위칭을 껐을 때 T1이 아닌 경우 T 오프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써놨네요. 그때는 전압이 나오지가 않겠죠. 따라서 아웃풋 전압을 평균화하면은 그 점선 윗부분을 오프 부분에 갖다 놓으면은 딱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듀티가 0.5다. 그리고 인풋을 1볼트를 인가했다. 그러면 아웃풋은 0.5볼트가 되겠죠. 이런 개념이에요. 굉장히 쉽습니다. 버크모터 같은 경우에는 듀티가 굉장히 듀티 표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인풋하고 아웃풋만 알면은 간단한 이 나눗셈으로 이제 듀티가 대충 얼마이다. 그리고 주기가 대충 얼마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펄스 주파수 변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넘어가기 전에 PWM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펄스 폭 변조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펄스 폭이라는 말이 들었습니까? 온 기간 동안의 변, 그 시간 이거를 PWM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폭을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이게 줄였다 내렸다 하는 그런 개념이죠. 전체 프리퀀시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T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환 설계할 때 프리퀀시를 일단 잡아놓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변하지 않지만 그 주어진 T 안에서 이 펄스 폭이라고 그러죠. T 온을 이렇게 줄여가면서 점점 줄여가면서 하는 방식이 그 PWM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방식을 하냐? 우리가 전원 설계할 때 로드를 걸어주는데 로드 전류가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일정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 컨스턴트 스테이블한 아웃풋 전압이기 때문에 전압은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류가 늘어나게 되면은 전압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옴의 법칙 V는 IR 이라는 방식으로서 전류가 늘어나면은 전압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류가 적어지면 다시 전압이 올라가고 이거를 피드백 방식으로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디바이스 이 컨트롤러는 듀티를 조절함으로써 이제 아웃풋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PFM이라고 씁니다. 이거는 Pulse Frequency Modulation이라는 이제 약자가 되겠습니다. PWM하고 PFM이 뭐가 다른가 보시면은
PWM 같은 경우에는 온 시간을 어느 정도 상당히 이너프하게 늘려서 필요한 전력을 아웃풋 쪽으로 보낼 수 있고 그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펄스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프 상태에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빵빵 스위칭을 해주는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스위칭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러면 어느 때 이런 PFM 방식이 유리하고 어느 때 PWM 방식이 유리한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PWM 같은 경우는 이제 로드 커런트가 충분할 때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드라이빙이 일정하기 때문에 스위칭에서 발생하는 그런 EMI 노이즈 같은 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PWM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로드 커런트가 적을 때 그 이만큼의 전류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런 상황일 때는 전원 회로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력 측에서는 전류가 그만큼 필요 없는데 이 디바이스는 계속 전류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류는 아무 필요 없게 되겠죠. 따라서 이 PFM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오프 상태에서 필요할 때마다 스위칭을 딱딱 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서는 이제 로드가 적을 때 굉장히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출력 측에서 그만큼 전류가 필요 없으니까 디바이스도 그걸 알고 필요할 때만큼 필요한 만큼만 스위칭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류도 그만큼 적게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로드가 작은 경우에서는 이 PFM 방식이 굉장히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드 오프죠. 주파수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스위칭이, 드라이빙이. 따라서 거기에 따른 EMI가 상당하게 되겠죠. 실제로 전원 설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드가 줄어들면 이게 굉장히 이게 EMI가 늘어나고 있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예. 그리고 전류를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그 전원 회로가 안정적이 되기 때문에 그때만큼 이제 효율이 늘어나고 또 PWM을 쓰기 때문에 EMI도 줄어드는 그런 걸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PFM 같은 경우에 이제 오실로스코프라든가 뭐 각종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돌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밑에 보시겠어요? 그 시간축과 전압축이 있는데 로드 커런트를 나타내는 게 이제 빨간색 라인이죠. 로드가 걸리다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로드가 걸릴 때, 충분히 로드가 걸릴 때는 필요한 만큼만 스위칭을 땅땅땅 튕겨주는데 그 우측 보시면 로드가 줄었을 때 보면은 스위칭이 그만큼 적죠. 왜냐하면은 출력 측에서 전류가 그만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디바이스에서도 그만큼 이제 전류를 이제 조금씩 튕겨주는 그런 방식이 되고요. 일본에서는 이거를 간결 발진이라고 그러고 그 영미권에서는 이게 인터미턴트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용어가 많기 때문에 PFM 방식은 뭐그 간결 발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오실로스코프 찍어 보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게 되면은 스위칭의 온 시간이 충분히 있고요. 온 시간에 맞춰서 가운데 있는 삼각파가 이제 코일 커런트입니다. 코일 커런트가 있고요. 가장 밑에 아웃풋 전압 그래프가 있고요. 충분한 온 시간에 코일을 통해서 전류가 올라가는 게 보이고 피크를 찍고 오프할 때는 다시 전류가 내려가. 이때 전압이 충분히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우측에서는 이제 BFM 방식으로 이제 필요할 때만 이제 스위칭을 따다다다다닥 프리퀀시를 늘려서 해주는 방식. 하지만 Vout 같은 경우에도 올라갔다가 내려오지만 이거를 좀 더 긴 시간축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전압은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PFM 같은 경우에 이제 Vout 스윙 폭을 보게 되면은 PWM보다는 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리플 전압이나 리플 커런트 이런 게 굉장히 유념되기 때문에 그 출력 측의 캐패시터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명적인 이 디스어드반티지라고 하는 게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은 이제 캐패시터에 스트레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캐패시터에 이제 손실이라든가 뭐 좀 더 큰 캐패시터를 써야 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방식으로는 이제 COT. 제가 이거를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잘 몰라서 그냥 COT로 하는데
콘스턴트 온 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COT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요새 핫한 방식인데, 이게 어떤 방식이냐?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오렌지색으로 된 거와 이 하늘색으로 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늘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COT 방식으로 나타나는 이런 스위칭 비헤이비어고요. 밑에 방식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PWM 방식이 되겠습니다. 밑에 걸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로드 전류를 충분히 늘렸다 줄였다. 지금은 전압이 줄었으니까 로드를 많이 올렸겠네요. 이런 로드 트랜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전원 설계할 때. 이 로드 트랜지션이 굉장히 빨라야 하고요. 빨라야 함에도 이 디바이스에 그만큼 스트레스가 없어야 하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 시켰다가 전압이 쭉 떨어지면서 다시 온을 해야 될 때 전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펄스 폭을 늘려서 이제 충분한 이제 전류를 전달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V 아웃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러니까 스테이블한 전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 기간, 이게 트랜지션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긴 걸 볼 수 있습니다. 느리고. 하지만 COT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거 보시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오프 타임을 이제 정해놓고 시작하는 그 드라이빙 방식이죠. 오프 타임도 가능하면 가장 작게, 듀티 이 법칙에 어긋나지 않고 전력 변환을 할 수 있게 가장 이상적으로 오프 타임을 줄이면 얼마일까 하는 최소치만의 그걸 남겨두고 정해진 주파수에서 온 타임입니다. 그거를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얼마만큼 더 늘려서 똑같은 전력 변환을 이루어오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런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밑에 방식은 온을 했다가 한참 뒤에 온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PWM 방식이죠. COT 같은 방식은 같은 주기가 있더라도 온을 더 많이 시켜줍니다. 더 많이 시킨다는 얘기는 그만큼 스위칭이 더 일어나기, 그 펌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웃풋에서 전압이 떨어지니까 그 전류가 더 필요하니까 바가지로 물을 더 퍼서 더 이렇게 필요한 만큼 보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로드가 변할 때 출력 전류가 갑자기 늘어날 상황에서는 스위칭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빨리 출력 전압이 안정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죠. 굉장히 빠릅니다. 로드 트랜지션의 면에서 봤을 때 이 COT 방식은 그 이전의 그 PWM 방식보다는 훨씬 그 빠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COT 방식을 채택한 저희 제품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MIC 24051 같은 제품, 그러니까 하이퍼 스피드 컨트롤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만큼 트랜지션 타임이 짧다. 전압이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안정되는 데 있어서 기존의 PWM 방식 그보다는 훨씬 빠르다. 그거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예. 이 MIC 24051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은 저희 트리랭크에 오셔갖고 COT 방식의 제품이 어떤 거가 있을까 찾아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부스트 레귤레이터, 한국말로 하면 이게 승합 회로라고 하죠. 승합 회로인데 예를 들어서 MCP 1640이라는 제품인데 500kHz 싱크로노스 스위칭 부스트 레귤레이터라고 써 있는데, 싱크로노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다이오드를 모스펫으로 대체해서 이게 제공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스위칭 프리퀀시는 500kHz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전류별로 이제 입출력 전압을 이제 나눠놨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0mA보다 크다 로드 전류가, 그러면은 1.2V에서 3.3V 승합이 가능하고요. 1150mA보다 크다 그럼 3.3V에서 5V까지 승합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00A 티피컬 픽 커런트 리미트라고 써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랜지스터 모스펫이 되겠습니다. 모스펫 피크 전류 리미트 허용량이 800mA까지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설계하실 때 저희 그 시뮬레이션 툴이 제공이 되는데, 심플리스 베이스의 가장 강력한 툴이긴 한데, 그거 하실 때
800mAh를 스위칭하면서 지금 출력 전류는 얼만큼 나올까를 이제 극한까지 이제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800mAh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거기에서 20% 정도 다운 시켜갖고 160이니까 한 650mAh가 피크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설계를 드리거든요. 너무 크면은 혹시 모를 상황에 피크치를 넘어가게 되면 디바이스가 깨져버리니까 그런 안전 마진을 감안해서 이제 설계해 드리고 있긴 합니다. 예. 그리고 96%의 그 전력 변환 효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로우 스타트업 볼티지 0.65V 이거는 스타트업 볼티지 그러니까 0.65V 전원을 가해서 0.65V 됐을 때 디바이스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런 개념을 보시게 되겠고요. 로우 오퍼레이팅 인풋 볼티지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거는 인풋 볼티지 로우 오퍼레이팅 0.35V부터는 이제 디바이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0.65V부터는 이제 아웃풋 전압, 출력 전압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Q, 퀴센트 커런트가 굉장히 낮고요. 19 마이크로가 되겠고요. 티피컬 그 PFM 모드가 되겠습니다. PFM 모드일 때 퀴센트 커런트가 19 마이크로 암페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패키지는 SOT 패키지가 있고 2mm, 3mm 그 DFM 패키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 부스트 레귤레이터, 승합 레귤레이터 라인업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MCP 1640에서부터 B, C, D 버전 그리고 MCP 1623, MCP 1624. 그 드라이빙 모드는 PWM, PFM 동작 둘 다 제공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로드가 충분할 때는 PWM으로 동작을 하다가 로드가 적다 이러면은 이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PFM 방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방식의 모드가 되겠고요. PWM 방식만 하는 제품이 있고 이렇게 있고요. 출력 전류는 이제 100mA 기준으로 해서 50mA, 50mA. 이게 인풋 아웃풋 전압에 대해서 따라서 이제 나눠지기 때문에 자세한 사양은 데이터 시트를 보아가면서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웃풋 출력 전압 이제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7.4, 7.4 이렇게 나오고요. 스위칭 프리퀀시는 기본적으로 425, 575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있네요. 그 옆에 오른쪽에 두 제품은 이제 370에 630 굉장히 폭이 넓게 이게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는 아무래도 인덕터를 고를 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370kHz에서 디자인을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최대 630에서 이제 디자인을 하고 싶다. 이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별로 그 디자인 그 플렉시빌리티 디자인 어떻게 말해 유연성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 셧다운 모드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패키지가 이제 종류별로 있는 걸로 나와 있겠습니다. 부스트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 서킷이 되겠습니다. 네, 왼쪽에 인풋이 들어가고 오른쪽에 아웃풋이 나오고 있고요. 상단에는 이제 부스트 코어 그 인덕터가 있죠. 4.7 마이크론이가 있고요. 상단에 있는 회로 같은 경우는 0.9V에서 1.7V가 인가될 수 있고 그러면은 3.3V에서 100mA 3.3V 승합이 가능하구나. 그 밑에 거는 3V에서 4.2V 예를 들면은 5V까지 승합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피드백 VFB라고 써 있는 것은 이제 피드백 서킷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항 분배기, 전압 분배기를 사용해서 전압이 많이 떨어졌구나 하면 피드백을 통해서 스위칭을 늘리고 전압이 올라갔네 그러면은 스위칭을 낮춰서 이제 전압을 좀 줄여주는 그런 피드백 보상 회로가 되겠고요. 이네이블은 따로 주어지지 않았네요. 저기 VIN에 쇼트 시켜서 이제 동작하게끔 이가 늘어났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유저분들께서 이 저희 디바이스를 쓰심에 있어서 이제 C 인풋 캐패시터하고 아웃풋 캐패시터 저희는 이제 4.7 마이크로하고 이제 10 마이크로를 각각 추천드리고 있는데 가능하시면은 4.7하고 10 마이크로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 수치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내부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갖고 이 캐패시턴스면은 이 부스트 레귤레이터가 가장 이상적으로 동작하리라 이런 거를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인을 이제 뭐 10마이크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C아웃으로 이제 좀 줄여서 뭐 4.7 마이크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동작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C아웃 같은 경우에 이제 보상회로의 이제 피드백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깊게 들어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포울 개념, 제로 개념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10마이크로 써서 이제 설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